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시간으로 22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웠던 세 가지의 중요한 목표가 모두 좌절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러시아의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우크라이나를 예속시키려고 했고, 둘째, 러시아의 힘과 명망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했으며, 세 번째, 미국과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개시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아직까지 예속시키지 못했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군이 실체가 없는 종이호랑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더불어 이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세 번째 목표인 미국의 동맹 약화 목적도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 동맹은 오히려 단합하고 강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러시아의 푸틴이 가졌던 모든 목표들이 다 실패했고, 오히려 이 러시아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서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세 가지 목표가 좌절되었음을 확인한 미국은 앞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러시아의 전쟁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 둘째는 러시아에 대해서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서 이 러시아가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리번 보좌관이 밝힌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미 가미가제 드론으로 불리는 이 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8억 달러, 한 9,876억 원 정도 규모의 무기를 지난 16일 지원하기로 미국이 결정했었죠. 그런데 22일에도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시작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법을 알고 훈련을 받아서 익숙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기 힘든 미국산 방공 미사일이 아니라 구소련제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 나토 회원국 중에서 구소련이나 러시아에서 만든 방공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슬로바키아가 보유한 구소련제 S-300 방공 미사일 또는 터키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각각 제공하는 방안,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줄 걸 요청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하고의 무역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가지고 거부해 왔었죠. 대안으로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 방공 미사일 제공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에 방공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추가 제재 문제인데요. 이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로 가혹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미 가해진 제재 외에도 앞으로 행해질 추가 제재 역시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에서 25일까지 벨기에 브뤼셀하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할 때 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르면 24일에는 300명 이상의 러시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할 계획인데요. 이걸 유럽연합 G7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처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러시아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전체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8% 정도 되는데요. 이걸 짧은 시간 내에 대체하기가 힘들다. 이 이유 때문에 당초 이 러시아 원유 금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이 유럽 전체의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 최대 러시아 에너지 소비국인 독일마저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에너지 분야의 수입은 러시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EU까지 원유를 금수하게 된다면 러시아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합동행동, 조인트 액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었습니다. 더불어서 데일리 싱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 부보좌관은 지난 2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다른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커멘팅 하이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기초산업정책,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동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이견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동맹이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이 러시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해가지고 미국과 나토 그리고 EU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23일에서 25일까지 이 벨기에 브뤼셀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게 되죠. 근데 24일에는 이 나토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푸틴의 당초 계획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개전 한 달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의 어느 도시 하나 제대로 점령한 곳이 없지요. 급기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꺼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초조하고 당황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을 두고 뭐라 그랬느냐. 그것을 판도를 바꿀 만큼의 게임 체인저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오스틴 장관에 이어서 우리는 이 푸틴이 마을과 도시, 시민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의 이런 행동은 러시아의 무기 공급 부족 여부 또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모멘텀을 다시 얻으려는 러시아 군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 관련된 의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미사일 방어망도 변변하게 갖춰진 것이 없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푸틴이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막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거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현재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죠. 또한 그만큼 푸틴이 지금의 전세에 대해서 초조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푸틴은 어떤 구상을 하게 될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 22일 국가 존립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이 러시아군의 집중적 포위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마리오폴 전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러시아군 활동의 주요 목표가 이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부대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점령이 러시아군 군사작전의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러시아의 공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가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도 뭔가 출구 전략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스코프 대변인의 말 속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마리오폴 함락입니다. 그런데 이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부대들을 제거하는데 마리오폴 함락이 의미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페스코프 대변인이 말했던 이 민족주의자 부대라는 게 뭐냐면 잔혹 부대라고 불려지는 아조프, 그러니까 아조우 연대를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아조프 연대의 뿌리는 극우 민족주의자가 만든 민병대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싸웠고, 또 6월에 마리오폴을 탈환하는데도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공식 군으로 편입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1천여 명의 부대로 성장해서 지금 마리오폴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대가 2014년 당시만 해도 그 일부 구성원들이 나치주의자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도이치벨레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조프 연대가 정규군이 되면서 극우 활동과 분리됐다 그러면서 훈련 과정에서 극우 사상이 있는 군인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우익 극단주의와 분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올레나 쉐겔 한국 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한 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조프 연대를 잔혹한 우익 민족주의자로 악마화한 것은 러시아 프로파간다 효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조프 연대가 돈바스 전쟁에서 잘 싸우면서 러시아에서 눈엣 가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조프 연대를 러시아가 나치 세력이라고 적극 강조를 하면서 이 부대의 제거에 마리오폴 함락이 의미를 두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BBC는 21일 러시아군이 남은 아조프 연대의 군인들을 생포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침공 당위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1차 출구 전략은 마리오폴을 함락하는 것으로부터 풀어나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나치 세력을 제거했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로 러시아의 1차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슬슬 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마리오폴을 함락시켰으면서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러시아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마리오폴의 도시 90%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부대를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가전을 펼치게 되면 러시아군이 전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그토록 눈엣 가시를 여기고 있는 아조프 대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까지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무자비한 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